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급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1에서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2,500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 2,500선이 깨지면서 2,5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선 약간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크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그널을 봐야 할까요? 아마 내년까지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좀 복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활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돈 복사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를 남기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미국의 페드에서는 금리 수준을 3.25%대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가 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해답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버블 장세가 오게 된다면 어느 쪽에서 수익이 날까라고 KB증권에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1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때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중반에 버블 장세의 업종 상승률을 이렇게 봤더니 3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좋지 않았고요. 건강관리 좋지 않았고 자동차 쪽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많은 기업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주도주였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자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 세 개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부진했을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 업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2021년대 중반에는 전체 연도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 그리고 중소형주가 꽤나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의 장세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부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중소형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업종을 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소형주가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한국에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또 러셀 2000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중소형주가 강세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막상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국에서는 중소형주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빠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에 따른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그 가운데서도 소프트 AI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할까요? KB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경험에서 상상력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메타버스 관련 업종이 상승을 했던 것을 보면은 아마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언택트 시대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올 수도 있구나. 앞으로 다음 시대에는 메타버스가 오겠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AI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챗 GPT와 같은 AI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 아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TSMC,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하드웨어 쪽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6개월간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 국면을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19만 원대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 AI를 맡고 있는 대장주이죠. 물론 트럼프 수혜주로 함께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팔란티어 최근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엠로빈 있는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AI 쪽 3대장이 오히려 하드웨어 쪽이 쉬어갈 때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내에서 네이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외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함께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러한 장세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디램 가격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레거시 쪽 괜찮을 거다. 디램 쪽도 가격 반등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제외하고라도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전망이 틀렸습니다. 최근에 트렌드포스가 내놓은 이러한 디램의 가격 추이인데요. 2024년 4분기의 가격 전망을 mostly flat, 그래도 보합세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앞서서 내놓은 바 있는데 바꿨습니다. 3에서 8%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최근에 이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는 사실 HBM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포스가 앞서서 4분기에는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디램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신규 공장이 계속해서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전망들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디램 쪽은 주가가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금까지 좀 기간 조정이 있었던 하드웨어 반도체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장세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쪽 만나보고 왔습니다.